자기 지지에 있는 거는 그 간목 일간의 근이에요. 비견 겁재의 근이 아니에요. 저는 괴강살이라든지 신살은 가능하면은 안 봐요. 보는 거 정도가 아까 얘기했지만 합충변화. 합충변화에서도 이제 그 5가지를 보는데, 삼합, 방합, 육합, 배열, 상충, 요 5가지만 봐요. 지금 저분은 뿌잉인가요? 저분은 원래 병간을 재생살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비견을 제어하면은 원래는 이제 뭐가 살아나느냐 그러면 비견 식신이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내 사주에 식신이 없는데 식신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없는 육신이 살아나는 거는 그 재화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재화에 의해서. 그냥 사주에 있는 글자의 식신과 병관이 비견을 재생살 받은 병관이 비견을 제화해서 살아나는 이제 그 비견, 그러니까 비견 식신이죠. 비견 식신은 글자 사주 글자에 있는 비견 식신보다가 최소한 한 3배에서 5배 이상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에 있는 식신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만 능력이 와요. 그런데 재생살을 받아가지고 재생살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환경이나 직장이나 조직에서 내가 책임자란 뜻이에요. 책임자. 비견을 제화함으로 해갖고 내가 그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식당 하는 사람한테 원조라 그러죠. 원조.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그 환경에서 인정을 받거나 조직에서 인정을 받거나 가정에서 인정을 받거나 재생살을 해가지고 비견식신이 살아났다. 비견이 살아났다. 그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다시 이제 제사를 하게 되고, 제사를 하게 되면 다시 비견식신이 살아나고, 이제 이 비견을 제화했다는 것은 재생살이 비견을 제화했다는 건 다시 재생살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책임감과 나의 경쟁자들을 싹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생살이 비견을 제화했다, 재생살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식신이 비견 식신이 병관을 제화했다, 그럼 비견 식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병관이 왔다는 것은 비견 식신이 병관을 제화하는 사주냐, 아니면 재생살을 받은 살이 비견을 제화하는 사주냐,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주 살이 들어오면 2가지로 이제 보잖아요. 그렇죠? 비견 식신이 있어서 지금 저기는 살도 있고 비견도 있는데, 저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있었으면 살을 제화하는 거고요. 평간격이지만은 이제 평간격이 재생살을 받고 있었으면 이제 비견을 제화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살아난 것과 비견이 살아난, 그 식신이 살아난 게 다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나이가 몇이냐, 남녀 중에서 남자냐 여자냐, 이걸 이제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상생을 받고 있다가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병관 비견이 있는데, 비견이 이제 식신을 생하고 그 식신이 병관을 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길한 의미죠. 내가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시를 보는 날이 온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비견 식신으로 이제 그 준비를, 미래에 대한 준비예요. 비견 식신은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는 정신이 비견 식신인데, 보험을 내가 한 10개 들어놨는데 그 보험 탈 일이 생겼다.
사고가 난 건 잘못이지만 보험 들어놓은 곳에 탈 수 있는 거는 살이 와서 탈 수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해놨으니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신이 없이 재생사를 받지 않은 병관이 비견을 제외한 것은 흉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식신이 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견이 상신이죠. 비견이 상신이고 편재가 구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견하고 편재를 합쳐서 격구경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상신 구신을 따로 불러도 되고 비견과 편재를 합쳐서 격구경신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격구경신이다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니까 상신과 이제 그 구신을 별도로 얘기해야죠. 기신도 있고 거기에 보면 원수구자 구신도 있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식신격이라고 하면은 먼저 식신격의 조건이 1번이 근왕이에요. 근왕. 근왕하지 못하면 비왕해, 비견으로 왕해야 돼요. 일단은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게 이제 상신이거든요. 상신. 그게 충족이 되어야 편재로 이제 나가서 내가 편재라고 하는 주인 없는 땅, 내가 그냥 아무나 가져오면 되는 영역,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죠. 고객이라고 하면 돼요. 편재를 고객, 어떤 환경, 정해지지 않는 환경, 먼저 가서 영업하고 먼저 차지하면 되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편재라고 하죠. 그 고객이라든가 그런 영역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은 일간이 식신격이면 근왕해라, 근왕하지 못하면 비견으로 왕해라. 그런데 근왕한 거는 뭐고 비견으로 왕한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비견으로 왕한 것은 식신격은 식신생제를 해야 돼요. 편재를 생해야 돼요. 그런데 비견이 있는 식신격이라면 식신제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로 가느냐 부로 가느냐인데, 비견이 있으면 식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식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일간이 근왕하면 식신생제를 해야 돼요. 그는 이제 내가 이제 그 부를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 행위죠. 일간식신 돈을 버는 행위를 하다 식신생제, 식신편제, 돈이 벌리다, 이렇게 구분해도 돼요. 돈을 벌다 비견식신, 식신생제, 돈이 벌리다. 돈을 버는 행위를 하는 것과 실제 돈이 벌리는 것과는 비견식신, 식신편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봐도 되죠. 상관합살은 무슨 격이 상관합살을 했느냐예요. 상관격이 했느냐, 병관격이 했느냐, 아니면 상관격도 병관격도 아닌 다른 격이 합살을 했느냐. 식신 없이 그러면 그건 식신격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럼 상관격인지 병관격인지. 위치는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 관계없어요. 시천간이든 월천간이든 뭐 연간이든 이제 그런 관계가 없어요. 병간의 위치는 아무 관계 없어요. 상관합살이 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틀린데, 일간이 이제 상관생제, 상관격이라고 하면 이제 정인이 없을 때, 정인이 없어서 폐인을 받지 못했거나 정인의 그 견제를 받지 않을 때 상관합살을 하죠. 그 상관합살은 결국은 이제 그 외부와의 어떤 그 영업 능력도 되고요, 교류 능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상관과 병관은 서로 이제 그 유정하죠. 유정. 그 이제 유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정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정하다, 무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오행으로 보는 거고요. 오행으로 보는 거고, 이제 그 상관합살이다 그러면 남녀로 보면은 그
차이 나는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한 사람 돈이 많고 한 사람은 뭐 권력을 가졌다가, 이게 뭐죠? 옛날에 정경유착이라고 했죠. 그 정경유착 밀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쓱닥쓱닥 해갖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밀실야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상관평간의 대명사로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정경유착이 요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경유착은 이제 상관합살에서 빠지는 거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할 때는 차이 격차가 많이 나요. 그렇게 서로 이제 반대를,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부의 어떤 환경이 부하게 살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상승될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항상 상관합살은 조건 대 조건이에요. 식정인하고 틀려요. 식정관하고 틀려요. 상관합살이라는 건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에요. 그 조건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깨지는데,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소송이 들어가요. 뭐 하다못해 이혼 소송에라도 들어가고, 이제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또 상관합살 중에서는 동정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아, 너무 불쌍해.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게 내 운명인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결혼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건 좀 귀하죠. 좀 귀하지만은 이제 상관합살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조건 대 조건이, 조건 대 조건.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정이 들면은 그냥 사는 수도 있고요. 그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해요. 역할. 헤어져도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은 해요. 상관합살은. 대개 결혼은 비거분에 많이 하고요. 평간 편인운이라는 것은 살인상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자 사주에 살인상생이 되었다는 것은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남자 사주의 살인상생을 이제 가정으로 본다면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뜻이죠. 이제 식신생제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건 이제 가장의 역할을 다한다. 살인상생. 결혼은 비거분에 많이 해요. 그리고 인성운에 결혼하는 경우는 내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제 식상운에 결혼하는 것은 대개 식상생제형 사주가 결혼하기가 좀 힘든 게, 식신생제, 상관생제 똑같아요. 자기는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좋아하는 남자를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잘 안 돼요. 관인상생이 잘 되는 사주가, 관인상생이 안 되는 사주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 자기는 여자는 좋아하지만 부인은 싶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또 이 결혼을 책임지고 싶지 않는 생각,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못 만날까봐, 식신생제, 상관생제,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살인상생이 되어 있으면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살인상생이 안 되면은 가령은 이제 살은 인성을 생하는데, 인성이 잘못돼 갖고 일간을 안 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간이 약하거나 계절이 들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 이제 일간을 생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인인데 음양이 다르게 생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상생이 되기는 되지만 이건 약간의 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재생관이죠. 재생관, 재생살이 부부예요, 부부. 그러면 남녀로서 만나면 식신생제, 관인상생, 살인상생, 상관생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재생관이 되면은 즉시 부부예요. 이제 남자 여자는 대개 이제 상관편관, 식신정관, 식정관, 상관편관. 이게 이제 그 남녀예요, 남녀. 근데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재생관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은 관인상생에서 나와요. 여자가 사랑받는 역할, 남자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인상생, 살인상생에서 나오죠. 그리고 무인성사죠. 무식상사죠. 무인성사주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가 삘이 안 오는 거예요. 삘이.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내한테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되게 사랑하는데 여자는 그 남자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건 남자가 불쌍하죠. 열심히 충성했는데 여자가 그걸 몰라주니까. 그런데 이제 인성은 있는데, 인성은 일관을 잘 정하는데 관이 없는 사주, 관인상생이 안 되는 사주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인성이 이제 많으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관도 없고 인도 없으면 가장 좋죠. 나는 뭐 부인을 다 뿌듯하고 부인도 남편 다 뿌듯하고 서로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좋은 건데, 이제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관계 설정이라는 게 뭐예요?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런 것들이 상생 시기에 이제 잘 안 되어 있으면, 대개 이제 중간에서 다른 짓을 하죠. 다른 짓이 뭔 짓인지 알죠? 그럼 딴 짓을 해요. 식상생제가 안 되는 사주가 운에서 식상생제가 왔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남자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밖에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행으로 이제 금한순행이나 화다토조, 화염토조, 요런 사주들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화염토조, 화다토조는 너무 성급해서, 너무 서둘러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귀다가 만난 지 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벌써 대시하려고 그러다가 깨지거나, 그 열정이 너무 이제 커서 깨지는 경우가 많고, 금한순행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속으로는 외로우면서 너무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하고 이제 소극적이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남녀관계, 결혼관계, 이제 뭐 부부관계 다 이제 다르지만은, 남녀관계는 결혼한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처녀총각도 남녀관계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남녀관계가 있는데, 그 남녀관계가 이제 빈번하려면은 먼저 습해야 돼요, 사주가. 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춘절이겠죠, 춘절. 인묘진, 축은 겨울이에요, 그렇죠? 축은 겨울인데 그래도 습은 습이에요. 한습해서 그렇지. 한하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죠. 한하면 외롭다, 습하면 붙고 싶다. 외로워서 난 저 사람한테 붙고 싶다. 그 동정유발령이라고 해요. 동정유발령. 예, 금한순행은 동정유발령. 그러면 이제 인묘진사 동지정, 하지정까지는 그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동정유발을 하는 사람이고 동정을 받아주는 사람인데, 그런 관계가 잘 걸리려면은 이제
사주에 이제 그 합이 많아야 돼요. 다 합해야 돼요. 다 합해야 되고, 한습해야 되고, 한하다 가난한 마음, 외로운 마음, 습하다 나는 사람이 좋다,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상이 이렇게 제나 관으로 흘러야죠. 식상제비를 하든지 뭐 제사를 하든지 경건을 하든지 이제 그 식상의 기운이 유기해야 돼요. 흐를 유자, 기운 기자. 재성으로 흐르든 관으로 흐르든 흘러야 돼요. 그게 다 합해야죠. 식상이 유기해야죠. 한해야죠. 추워야죠. 습해야죠. 요 네 가지가 다 사주에 있다. 그럼 변태급이에요. 변태급. 그런데 사주가 너무 건조하다. 사주가 너무 건조하면은 정이 없어요. 무슨 정이? 사람하고 정이 없어요. 같이 살아도 한 사람은 안방에 한 사람은 거실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멀어진 사람이 있고요. 떨어져도 멀리 떨어져 살아도 이렇게 서로 막 그리워서 이렇게 애달픈 사람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음양의 그 조우에서 오는데, 대개 해자축 사오미는 사오미는 그래서 신유술이 넘어가야, 신유술로 대운이 가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이제 되죠. 그리고 금한순형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인묘진으로 이제 넘어가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러는데, 만약에 해자축 월령이 역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이가 40대가 돼도 결혼할 생각 안 해요. 그게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못하는 스타일, 아까 조화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은 그 재생관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일단은 결혼은 하는데 역행을 했다 그러면, 해자축인데 역행, 혹은 인월에 태어났는데 역행, 그럼 뭐 한한 계절로 가고 가을로 가잖아요.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가을이에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제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결혼까지 잘 못 가요. 중간에 깨지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임신도 잘 안 돼요. 결혼해도. 그래서 자식의 잉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묘진은, 해자축은 인묘진으로 가야 되고, 사오미는 신유술로 가야 그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거예요. 건조하면은 그래요. 냉정하죠. 인월을 가지고 동정유발령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해자축월이죠. 인월도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인월, 해자축인, 술해자축, 인월 다 겨울로 보기는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요. 그래도 인월은 그래 동정유발령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인중에는 병화도 있고 인중에는 간목도 있잖아요.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한순형과 같다는 뜻이죠. 금한순형. 4월은 그 동정유발령을 이제 그 동정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편이죠. 일단은 이제 격국으로는 상신운의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평생 이제 나의 반려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신혼에 결혼하는 거는 재혼이에요, 재혼. 그리고 천간에 갑을 이렇게 병정, 이렇게 음양이 같이 있는 경우, 그건 하늘이 내려준 짝이라고 하죠. 하늘이 맺어준 짝. 그 음양합이잖아요. 조건 없이 이제 맺어진 합. 그렇게 안 보이는 글자, 여기서 제 팔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컴퓨터 모니터까지 한 3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글자 이렇게 써줘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일어나가지고 가서 봐야 돼요. 명리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명리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교양으로 취미로 하는 것도 좋은데 명리학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그건 은퇴가 없잖아요. 힘이 들지 않잖아요. 정화일간이 임수가 오면 진짜 좋은 건가요? 정화일간은 임수가 오면은 이제 목적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화기제잖아요. 수화기제인데 정화와 임수가 만났을 때 금이 없으면, 중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없으면 뭐 특별히 좋을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화기제가 돼야 되니까. 정화와 임수는 금이 있어야 수화기제가 되는 거고, 개수와 병화는 목이 있어야 수화기제가 돼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수라고 하는 목적을 정했으면 정화로 이제 그 임수라는 목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금이 있어야 돼요. 경금이나 신금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무죄라고 결혼 못한다는 말은 헛소리예요. 무죄나 무관도 결혼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무죄, 무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하고 재성하고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고, 내하고 관하고 관계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재성이 있다면은 나의 여자는 이러이러한 스타일이야. 이러한 스타일이 와야 돼. 이제 이런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여성을 이제 그 보는 여성에 대한 자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재성이 있으면.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럼 실망을 하죠. 그런데 무죄사주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어떤 여자라고 하는 뭐 딱 정해놓고 나 이런 여자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결혼할 수 있어요. 관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런 스타일의 남자, 키는 몇 cm여야 되고, 얼굴은 잘생겨야 되고, 뭐 연봉은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살에 대한 재성에 갖는 그 관살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무관이면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죄사주는 무관사주를 만나야 되고, 무관사주는 무죄사주를 만나야 잘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재생관이 안 되니까 내 남편은 꼭 재생관 되는 사람을 찾아야지 같이 못 살아요. 그거는 재생관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
한 아내로서 남편한테 이제 그 내조를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요즘은 다 맞벌이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해가면서 내조를 한다고요. 내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제면 정관, 편제면 편관 이렇게 재생관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정제가 편관을 정한다거나 편제가 정제를 정한다거나 이제 편제가 정관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음량이 다르게 생을 하는 거는 생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하면서 딴 생각을 해요. 정제가 편관을 정한다. 정제는 비견하고 친하잖아요. 편관은 상관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편관은 항상 재생관을 받으면서도 내 주위에 내 부인보다가 내 마누라보다가 더 예쁜 여자 없는가 이렇게 딴짓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제는 비견하고 친하죠. 비견 정제가 합이에요. 비견 정관도 합이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디 혹시 내 주변에 멋있는 남자가 없는가 이렇게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한다는 얘기는 재생관을 하면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죠. 딴짓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정제가 정관, 편제가 편관 이렇게 재생관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냥 재생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생관이 사주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재생관을 꼭 받으려고 해요. 근데 여자 사주가 재생관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재생관 못하겠다. 아침 네가 해먹고 가라. 뭐 이러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쌓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자기가 이혼하자 소리 안 해요. 나가서 이혼하자 소리가 나오게끔 행동을 해요. 나가서 딴짓을 한다거나 절대 남자가 여자한테 이혼하자 소리 안 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혼하자 소리는 여자가 많이 하죠. 근데 애 때문에 못한다. 애는 그냥 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결국은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나가서 혼자서 돈을 벌어서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이제 못 하는데 대개 이제 재생관을 받은 사주가 끼리 만났다. 이혼 못 해요. 재생관으로 되어 있으면. 왜 그러냐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그 재생관을 해준 내가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은 재생관 된 사주는 이혼을 못 하죠. 재생관을 받은 사람도 그동안에 저 사람이 내한테 그 잘해줬던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게 밟히죠. 내가 또 어디서 저런 여자를 배우자로 맞이할까. 그래서 이제 이혼을 못 해요. 재생관이 되어 있으면. 이혼을 못 하고 이제 같이 살죠. 재생관이 안 됨으로 해서 재극인이 생기고 재생관이 안 됨으로 해서 정제가 생기잖아요.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남편이 존경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가면은 딴짓을 하니까 딴짓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다요. 누가 아내가 남편을 재극인 하면은 그 재극인을 당했다는 것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않으니까 재성은 일간에게 존경할 만한 점을 못 찾는 거예요. 인성으로 일간을 생을 받아야 일간의 인품이 좀 돋보이고 뭔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이런데 재극인을 받으니까 인성이 재극인 받은 인성이 이제 일간을 안 생하죠. 그러니까 존경할 것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 너 나가서 맨날 딴짓하는 거 아니냐, 딴짓하는 것 같아. 의심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죠. 재극인 하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이제 정제 정인이 재극인하면 상관이 살아나잖아요. 그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생제를 하는 게 아니라 상관경관을 해버려요. 상관경관을 하니까 관이 죽죠. 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이 없어지니까 뭐가 살아나요? 겁재가 살아나죠. 겁재가 이제 재하고 합을 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상관경관까지 가게 되면 관이 깨지고 나면 겁재들이 이제 득세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배우자가 돈 벌러 간다. 사회생활 하러 간다.
근데 사회생활 하러 가는데 겁제, 비견겁제하고 이렇게 그 정제하고 혹은 정관하고 합의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 안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시점이 언제냐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딴짓을 이제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견 쟁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너 부인 노릇 못하겠다. 너 내줘 난 다시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자 이 뜻이죠. 더 이상 너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쟁제예요. 다 어디 때문에 재생관이 안 돼서. 쟁제가 되게 되면 내 남편하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내 남편하고 회사에 있는 상관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이 남자는 이제 다른 어떤 더 예쁜 여자, 더 능력 있는 여자, 돈 많은 여자 이런 사람을 이제 선호하게 돼요.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내 남편이 혹은 내 배우자가 상대보다가 못하거든요. 왜? 더 나은 사람하고만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쟁제가 돼서 더 이상 너하고는 이제 못 살겠다. 이제 내조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쟁제예요. 그래서 부부생활에는 재생관이 중요하고요. 직장생활에서도 재생관이 중요한데 재생관을 하고 나서 겁제를 제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조직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 건데 내가 부자로 살려면 재생관 돼서 비견을 상급했다고 해서 재화했다고 해서 부자로 산다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뭐 정치가가 된다거나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재생관이 되고 비겁을 제한 다음에 식신이 있으면 내가 이제 아주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선진국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생관이 되고 비겁을 이제 제어하고 인성을 가졌으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로 가느냐 부로 가느냐 재생관하고 겁제를 제어했건 비견을 제어했건 재생사라고 비견을 제어했건 거기서 끝나는 건 그 환경에서 내가 이제 능력을 인정받은 거지만 거기다가 이제 더 못해서 식신이나 식상이나 인성을 이제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아지느냐 부해지느냐 이제 거기서 또 그런 것들이 또 나오죠. 월지가 정제인데 이제 편제가 투출됐다는 것은 좌오묘유가 아니면은 진술충미가 아니면은 그걸 이제 격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죠. 월지가 정제인데 정관에 편제가 투관됐는데 진술충미 원령이다 그러면 격이 편제격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렇지만은 이제 정제인데 편제가 투관됐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이복 형제가 뭐 투관됐다 이렇게 봐도 돼요. 정제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정제 원령 네 환경에서는 정제 있는 거나 잘 지켜라. 편제가 투관됐어. 그러니까 이제 공격형이죠. 경영형이에요. 공격적 경영형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은 정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이제 행태는 편제. 그 편제니까 편인을 제어해서
식신을 살리려고 하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정인을 상극해서 이제 뭐 상관을 살리려고 해요. 근데 지장간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은 그냥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자기 의지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환경이 정제고 내가 이제 추구하는 건 편제다. 그 정제의 기신이 편제잖아요. 정제의 기신이 편제니까 살아가다가 보니까 정제로 살아보니까 이제 뭐가 시원치 않으니까 편제로 이제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서히 편제로다가 이제 이렇게 성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제 환경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편제로 쓰게 돼요. 그런데 쓰게 된다는 것은 이제 천간이 투간됐다는 것 자체는 시간이 오든 안 오든 편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편제를 쓰는데 그 편제가 밑에서 이제 근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은 정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그런 환경이 안 오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 만약에 이제 편제라는 환경이 신유술이라든가 이렇게 오면은 뭐 인묘진이든 신유술이든 이런 게 오면은 이제 자기가 꿈꿨던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해요. 근데 그 실행에 옮긴다고 되느냐?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편제가 있으면은 그 편제가 하는 일이 뭐냐? 재생사를 하고 있느냐? 식신정제를 하고 있느냐? 그 편제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편제가 투관이 되어서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재극인을 해서 식신을 살릴래? 정제를 해서 정제를 해서 뭐 인성겁제 정제를 하면은 뭘 해야 되죠? 뭐가 살아나죠? 재성가 인성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인성겁제를 살릴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정제와 이제 격이 다르다는 것은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르다. 서로 구하려고 하는 게 다르다. 식신을 구하려고 하는 편제와 상관을 구하려고 하는 정제. 겁제와 정제가 합이다. 비견하고 정제가 합이죠. 겁제하고 정제가 합이 아니라 겁제는 평관과 합이에요. 겁제 정제 저거 수정하세요. 비견 정제입니다. 비견 정관 비견 정제 합은 그렇게 해요. 양간과 음간에 따라서 양간은 비견 정제 합이고 음간은 비견 비견 정관의 합이고 상관은 무조건 이제 겁제하고 상관은 평관과 합이거나 이제 편인과 합이겠죠. 편인과 상관은 편인과 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식신은 정인과 합이고 그렇죠. 겁제 정제는 정제 맞아요. 겁제와 정제 사이는 정제가 맞는데 겁제가 정인의 생을 받고 정제를 했느냐 그냥 정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살아나는데 인성이 살아난 인성의 행태가 다르죠. 저 겁제가 재성을 정제할 때 인성을 살리고자 하는 정제라면 정말해서 인성의 생을 받은 겁제가 이제 정제를 했다 그러면 정인이 살아나잖아요. 정인이 살아나서 다시 이제 겁제를 생하지만 만약에 인성을 살리고자 하는 이제 제극인이 아니라면 즉 인성의 생을 받은 겁제가
정제를 쟁제한 게 아니라면 정인이 살아나서 상관을 갖다가 그냥 상극해요. 상진을 시켜요. 상관 상진. 그럼 그거는 이제 결과가 흉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생을 받은 비견겁제는 정제의 운을 기다려야 돼요. 정제의 운이 올 때마다 자기는 이제 발전하고 상승할 기회가 와요. 근데 인성이 일가는 저 비견겁제를 생하지 않고 있는 겁제는, 생을 못 받고 있는 비견겁제는 정제가 올 때마다 자기 재산이 쪼그라든다 보면 돼요. 회사 생활 한다면 이제 잘린다. 생활이 이제 쪼그라든다. 내 영역이 좁아진다. 내 영역에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근데 내가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성의 생을 받은 이제 비겁이 정제가 되면 그 정제라고 하는 그 영역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뭐 환경에서 되는 거죠. 수화기제 지지에서 금으로 한다는 것은 환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간에 만약에 수화기제 정화임수가 천간에 있고 지지에 이제 뭐 금이 있다 이러면은 천간에 그 금이 투관되었을 때 가장 좋죠. 그 이제 지장간에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해도 되고요. 가족이 하는 거라고 해도 되고 그냥 내 의지와 관계없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정화를 쓰느냐 임수를 쓰느냐, 정화 임수를 다 쓰는 거죠. 수화기제니까 정화로 경금을 재련해서 임수로 신금을 파는 거잖아요. 금생수 한다는 것은 지지에서 금생수 해도 뭐 수화기제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내가 주도권을 못 가지죠. 왜? 내가 계획해서 내가 만든 금생수가 아니니까. 그 환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는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데 근엄하다. 그럼 자존심이 상해서 또 안 따라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돼요. 대개 일지, 시지 뭐 이렇게 비견 정제겁제가 합이다. 정제겁제가 어떻게 합이 나오지? 정제겁제가 합이 안 나오는데 정제 비견이 합이죠. 대개 이제 그 비견 정반, 비견 정제가 합일 때는 되게 업무에 대한 공동 이제 그 동업 형태가 나와요. 동업. 비견 정관 같은 거는 공동 운영이라고 하죠. 그 공동 운영이라는 것 속에는 직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틀리죠. 공동 운영이라는 것은 한 여자를 두 남자가 운영한다는 뜻도 되고요. 이제 그 일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투자를 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하고 이익금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인력으로 작용해서 비견이니까 비견 정관이다 그러면 똑같은 이제 투자, 똑같은 노동력, 그러니까 이제 동업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것도 이제 비견 정관, 비견 정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편제도 정제를 하고 정제도 정제를 해요. 왜 편제는 정제를 안 한다고 생각하나요? 단지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비견이 편제를 제어하면 편인이 살아나는데 그 편인은 정인을 생하지는 겁제를 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견은 편인의 생을 받았기 때문에
편제를 제어하는 것은 편인을 살리기 위함이고, 비견과 정제가 합이고 급제는 내가 한 말이고, 인기 있는 거는 되게 편제들이 인기가 있죠. 나가서 똥도 잘 치고 돈도 잘 쓰고 기마이를 잘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잘생겨서 인기 있는 게 아니라 돈 잘 쓰고 좀 뻥도 좀 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편제격이거나 중간에 편제가 투과된 사람들이에요. 대개 남자가 인기가 있으면 인기가 있으려면 비겁이 있어야 돼요. 중간에 비겁이 없으면은 여자가 식상이 없으면 남자 관리를 안 해서 남자가 바람이 나요. 남자가 비겁이 없으면 여자가 이제 인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비견급제를 가진 여자가 인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식상을 가진 남자가 인기가 있다는 뜻이죠. 식상이라는 건 뭐 자기 어필이잖아요. 자기 어필. 일곱 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뭐 다음 주 16일 날 토요일인데 그때는 할지 못할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14일 날 검사 때문에 입원을 하는데 1박 2일로 하게 되면 15일 날 내가 내려오면은 16일 날 할 수 있는데 금요일 날 못 끝나면 월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까지 연결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할지 못할지 몰라요. 15일 날 1박 2일 만에 내려오면은 16일 날 또 라이브를 할 거고, 만약에 이제 못 내려오면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할 건데, 매주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로 우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우선 결정을 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사주 봐주는 걸로 할 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앉아서 그냥 질문 답변하는 걸로 할 거예요. 사주를 보는 것도 전에 내가 얘기했는지 저 글에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데, 결과 나오는 거는 묻지 마셔야 돼요. 그냥 그거에 대한 쓰임이나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얘기를 하지만, 결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유료예요. 그건 돈 받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물어본다고 된다 안 된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료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이 사주를 쓰임은 어떻고 이런 거 설명은 사주를 놓고 해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사건 사고 지금 당장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물으시면 안 돼요. 근위쟁제를 하는 거는 그건 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그리고 근위 왕하면은 대개 이제 상관을 생해요. 식신격, 병간격은 식신을 생하는 거고, 그 이외에 정제, 정인, 걸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황하면은 되게 상관을 생해서 경관을 하게 돼요. 상관생제를 한다 그러면은 상관생제 속에는 상관경관이 들어있어요. 물론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겁재가 있어서 겁재의 생을 받은 상관이 경관을 하느냐, 그냥 일간이 근황해서 그냥 상관으로 상관생제를 하느냐,
그 상관생제 속에 상관경관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제 상관생제라고 하는 내 사업을 하면서 위법, 탈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탈세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황하면은. 남자 사주에 비겁이 없으면은 그 여자를 그 소가 닭 보듯해요. 관심을 안 돼요. 여자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남편 관리를 하지 않아요. 소 닭 보듯해요. 그게 이제 바람이 날 수 있는, 딴짓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비견겁제는 정간이 있어야 비견겁제라고 하지, 지지에 있는 건 일간의 근이에요. 양간이 음의 근을 했던 음간이 양의 근을 했던 그건 일간의 근이에요. 소가 닭 보듯하는 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소하고 닭하고 친하나요? 그렇죠. 등령, 등령, 그리고 용사한다, 등령한다. 등령했다는 것은 이제 그 영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일간이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인격 같은 거는 텅 비었잖아요. 좌우묘유월이니까. 텅 비었으니까 자기가 다 채워야죠. 9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고 매주 토요일날 가능하면은 라이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규 방송이 정규 강좌가 올 가을에는 아마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강좌를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하고, 가을에 이제 가을 학기는 그 전문 임상반 하나만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난번에는 이제 용신론하고 음양 오행 육신극객국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하여튼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겠습니다.